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3,45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전라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해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 등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송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3,45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감소가 예상된 세입을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세출 확대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K방역 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네, 이번 추경 예산은 지난 7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3차 추경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것과 별개로 그것과 함께 우리 전남에 맞는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준비 예산들을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이 3,386억 원, 세외 수입 등 자체 재원이 31억 원이며 감액 통보된 지방교부세 466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500억 원을 차입해 보전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에 2,776억 원, 한국판 뉴딜 분야에 369억 원,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86억 원, K방역 산업 육성 분야에 105억 원 등입니다. 9,5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희망 일자리 사업과 함께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등이 추진됩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 선별진료소 7곳도 구축됩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비와 사업비 등 37억 원을 절감해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했고 재재난 목적 예비비 52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전라남도 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고흥 윤호 21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사상자가 많았던 화재인 만큼 소방과 경찰 당국이 현재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줄일 수는 없었는지, 앞으로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불이 모두 꺼진 병원. 천장 한쪽 밝은 곳에서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얼마 뒤 불꽃이 튀고 작은 불덩이들이 아래로 떨어지더니 3분여 만에 큰 불로 이어집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윤호 21병원 화재의 첫 발화 지점 CCTV 장면입니다. 이 불로 병원 1층은 모두 탔고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네,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병원은 여전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 상태가 되기 전에 화재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먼저 이 병원은 올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만약 했다면 화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화재 원인 추정을 지금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올해 소방특별조사를 했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가능해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이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인데 조사 내용에는 전기, 가스 분야도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는 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돌아온 답변은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작년에도 했던 것 같고 재작년에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또 하반기에 또 실시할 수도 있고요.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올해 검사 대상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받은 조사에서 불량 지적을 받았지만 당시 지적 사항이 소화전 펌프 누수, 유도 등 예비 전원같이 약소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시설은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회의원은
최근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이나 실시 횟수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며 정기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 당시 윤호 21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죠. 소방시설법이 강화되면서 의무 설치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2022년까지라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건데요. 취재 결과 고흥에는 이런 병원이 3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소록도 병원하고 윤호병원하고 녹동 현대병원이 할 계획이라고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공종합병원은 돼 있고요. 윤호 21병원, 녹동 현대병원 20년도에 설치 계획이 있었거든요. 소록도 병원이 지금 당일에는 설치 계획이 준비 중이라고. 직접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화재 당시 윤호 21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일부가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매일 지금 잘 때 좀 힘드세요? 잘 때 병원 문 다 열고 다니고 지붕에서 자고 아주 무슨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처음 병원으로 옮길 때 든 생각을 말합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좀 생각하는 게 그나마 여기는 창문이 좀 얇잖아요. 얇고 넓으니까 깨기는 편하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다면 병원은 왜 아직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소방시설법 개정 당시 소방청 회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유예 기간을 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꼽았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천장 마감재를 뜯고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공사업체를 찾고 병상을 비워야 하고 병원에서는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최소 금액이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가까이 이렇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용을 중소병원에서 단기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유예 기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 병원 관계자도 전문가도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그 제시안은 정부에서 약 한 3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약 3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한 30~40%를 병원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안이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좀 부담도 좀 줄고. 항상 이렇게 군에서 정부 측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는 좀 조심스럽게 반감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다만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원을 통해서라도 빨리 이렇게 좀 보급화 시켜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관리감독기관은 기준만 운운하고 병원은 열악한 재정난만 호소한다면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까요? 제2의 고흥 윤호 21병원 사태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25년) 전 시프린스호가 여수 해상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유 5천여 톤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여수 바다는 물론 경남과 부산 해역까지 오염시키는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사고 25주기를 맞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5년 7월 23일 여수 남면 소리도 해상에 선박 좌초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5천여 톤이 넘는 원유를 실은 14만 4천 톤급 유조선 시프린스호였습니다. 선원 19명은 탈출했고 1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여기에 바다 위로 홍수처럼 쏟아진 원유는 되돌릴 수 없는 해양 오염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수 바다가 기름으로 오염돼서 죽음의 바다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10년 또 되는 해까지 저희들이 직접 해변을 가면 기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경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230여 건, 3,295헥타르, 204km 해상과 73km에 이르는 해안이 거뭇한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수 지역 어민들은 사고 후 12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족 자원이 폐사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태풍 피해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태풍하고 같이 왔거든요. 50%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기름이 같이 와가지고 거의 90%를 본 거죠.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 3심 하다가 지쳐서 다 그만뒀죠. 피해를 수치화하는 건 무의미했고 해양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기까지 십수년이 걸렸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시프린소 사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사고 피해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피해이자 최악의 인재로 기억되는 시프린소 자초 사고. 관련 종사자들의 경각심 고취와 해양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 신항에 임시로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수년째 답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목포 고화도에 보존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시민들의 찬반 여론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선체가 인양되고 3년째 목포 신항에 놓여 있는 세월호. 그동안 진도와 안산, 목포가 보존 장소로 거론됐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거치가 가장 유력했던 진도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목포 고화도에 선체를 거치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이 목포에 거치하자는 쪽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하고 이 세월호 관련 단체들하고 우리 입장 정리를 좀 했어요. 이 세월호 자체가 목포의 이 영구 보존함으로써 우리들의 그 바라던 염원, 안전사회 건설, 재발 방지 그리고 진상규명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목포 지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을 만들 수 있겠다. 세월호 목포 거치 방안이 거론되면서 목포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항목은 모두 5가지. 찬반 여론을 묻는 질문과 보존 장소의 활용 방안이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세월호 선체 거치를 감당하기란 버거운 게 현실. 목포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양수산부에 알리고 거치 장소로 목포가 확정되면 국민안전관 형태의 국가 지원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확정된다면 고화도 선체 거치 장소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생명, 기억, 안전을 주제로 하는 체험, 교육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안으로 세월호 거치 장소를 확정짓겠다는 입장. 설계와 선체 보강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027년까지 거치와 부대시설 건립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곳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이 꼽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정원과 습지를 찾았는데요. 주요 요인과 함께 순천시의 비대면 관광 정책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전국 방문객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 61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같은 놀이시설을 제외한 순수 관광지로서는 관광객 최다 방문지입니다. 순천을 찾은 방문객들은 국가정원과 순천만, 서남사, 나간읍성 순서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3년 정원을 조성한 지 7년여 만에 최대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한국에 이제 한 2,500개 정도의 주요 관광 지점이 있어요. 유료나 무료로 이제 한 해 동안 오신 분들을 이제 카운팅해서 순위를 이렇게 매겨서 아마 전국에서 그렇게 가장 많이 오셨다는 거는 그래도 좋은 성과라고.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 방문회를 선포하고 다채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한 게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정원 야간 개장을 비롯한 야간 관광 상품 개발로 인해 관광 소비 매출은 역대 최대치인 4,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 접촉을 지향하는 비대면 관광이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이후 개인과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개인 체험에 초점을 둔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정원과 습지는 면적 자체가 국내 최대 규모인 만큼 비대면 관광과 연계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그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순천만 국가정원이랄지 순천만 습지랄지 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서남사랄지 이런 넓은 우리 순천시 전 지역을 활용을 해가지고 단체 관광이 아닌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순천만 국가정원. 전국 관광객 수 1위 명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시설들을 선정했는데요. 전남에서는 18곳이 선정됐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바람을 가르며 그물로 만든 짚라인을 즐깁니다. 연못에서는 작은 조각배를 탄 아이들이 직접 줄을 당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 그대로 자연 놀이터입니다. 오랜만에 어린이집 밖을 나온 아이들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어린이집에만 있으면 어때요? 너무 답답해요.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해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그늘타기요. 이곳 농부네 텃밭도서관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농촌관광 클린 사업장입니다. 자연 속에서 텃밭 체험, 전통 놀이도구 만들기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클린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한 놀이시설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클린 사업장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곳이 클린 사업장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나오니까 아이들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선생님으로서도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양의 또 다른 농촌관광 클린 사업장. 새싹 삶 체험이 한창입니다. 새싹 인삼 화분을 만들고 직접 비닐하우스에서 수확 체험도 합니다. 클린 사업장인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규모로 체험이 진행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면역력에 좋은 작목이다 보니 어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요새 그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산삼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기쁘네요. 그 와이프랑 건강을 위해서 우유에 갈아서 그렇게 먹겠습니다. 아유. 광양의 2곳을 포함해서 전남에서는 모두 18곳이 이 농촌관광 클린 사업장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번 휴가철 이 위생과 안전을 지키면서 자연에서 즐기는 농촌 체험 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올해 상반기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및 상반기 전남 수출입 동향을 보면 6월 수출은 21억 6천만 달러로 6.2% 감소했고 상반기 수출은 127억 9천만 달러로 21.3% 줄었습니다. 6월 수출을 살펴보면 석유 제품은 저유가 영향으로 9.4% 감소했으나 합성 수지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2.8%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은 2.7% 늘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마이너스 41.3%, 마이너스 18.6%로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